안녕하세요. 빅뱅 직후 우주에는요, 물질이랑 반물질이 똑같이 있었어야 한대요. 근데 지금 우리 주변 보면 온통 물질뿐이잖아요. 그 많던 반물질 다 어디로 갔을까요? 이게 참 거대한 미스테리인데 여기에 양자 컴퓨터가 답을 찾기 위해 나섰다는 소식입니다. 오늘은 아이온큐와 워싱턴 대학 연구팀 자료를 좀 보면서요, 이 양자 컴퓨터가 오래된 질문에 어떤 실마리를 주는지 그 의미는 또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특히 흥미로운 점은 자연에선 아직 본 적도 없는 아주 희귀한 현상, 중성미자 없는 이중 베타 번개, 이걸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그 현상이 왜 중요하냐면요. 만약에 그게 진짜로 있다면 우리가 아는 물리학의 기본 법칙 중 하나인 렙톤수 보존 법칙, 이게 깨진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선 렙톤수가 항상 보존되어야 하는데 이 붕괴는 그 법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더 나아가면 중성미자가 어쩌면 자기 자신의 반입자일 수도 있다. 이런 좀 파격적인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우주에 왜 물질만 남았냐, 이걸 설명할 가설 중 하나가 바로 이 중성미자 없는 이중 베타 번개, 이거군요. 근데 이걸 실제로 본 사람은 아직 없는데 양자 컴퓨터로 그 과정을 봤다는 게 와, 진짜 신기하네요. 그게 10의 마이너스 24제곱초, 욕토초 단위로 핵 내부 반응을 봤다고요? 네, 욕토초. 예전에 화학 반응 펜토초, 그 10의 마이너스 15제곱초 단위로 본 것도 와, 대단하다 했는데 이건 뭐 비교도 안 되게 짧은 순간이네요. 그렇죠. 욕토초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찰나의 순간입니다. 원자핵 내부에서 그 쿼크나 글루온 같은 기본 입자들이 막 재배열되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시간 단위인데 아이온큐랑 워싱턴 대학 팀이 아이온큐 폴테라는 양자 시스템을 써서 바로 이 과정을 세계 최초로 시뮬레이션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. 이게 그냥 계산만 한 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의 특성을 정말 잘 활용했어요. 양자 컴퓨터의 특성을 활용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? 예를 들면 이 시뮬레이션이 꽤 많은 큐비트, 그러니까 32개 큐비트에 오류 완화용 4개까지 더 썼고요. 수천 개의 복잡한 양자 연산이 필요했거든요. 근데 아이온큐 시스템은 모든 큐빗이 서로 직접 소통할 수 있어요. 전체 대 전체 연결성이라고 하는데 이것 덕분에 복잡한 상호작용 설계가 좀 더 유연했고 또 하드웨어가 제일 잘하는 기본 연산 단위, 네이티브 게이트, 이걸 써서 계산 효율도 높였죠.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계산인데도 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. 그 워싱턴 대학의 마틴 세비지 교수 말처럼요. 고전 컴퓨터로는 사실 불가능했던 영역, 그런 근본 물리 과정을 양자 컴퓨터로 모델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중요한 성과죠. 아, 그렇군요. 단순히 뭐 계산 속도가 빠르다, 이걸 넘어서서 양자 컴퓨터만의 어떤 구조적인 이점을 써서 이전에는 못했던 종류의 시뮬레이션을 해냈다, 이런 거네요.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. 시뮬레이션이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그게 자연에서 진짜로 그 현상이 있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? 아, 네네. 그럼 이런 시뮬레이션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?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. 맞아요. 시뮬레이션 자체가 그 현상이 있다, 이렇게 증명하는 건 아니죠. 하지만 이 연구의 진짜 가치는요. 우리가 직접 관찰하기 극도로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영역의 물리 현상을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.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약 중성미자 없는 이중 베타 붕괴가 일어난다면 핵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복잡한 과정을 욕토초 단위에서 들여다보고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러면 이제 실험 물리학자들이 이 현상을 찾으려고 할 때 어떤 신호를 찾아야 할지 좀 더 명확해지고, 또 이론 물리학자들은 표준 모형 너머의 이론을 만들 때 뭘 고려해야 할지, 이런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겁니다. 말하자면 발견으로 가는 길을 좀 밝혀주는 탐색등 같은 역할이죠. 아하, 탐색 등 역할. 그러니까 당장 답을 딱 주는 건 아니지만 답을 찾아가는 그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거다,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그렇다면 이 연구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? 결국 이게 우리는 왜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에 사는가,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는 거잖아요. 이 양자 시뮬레이션이 그 거대한 퍼즐을 푸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? 네,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. 이번 연구는 양자 컴퓨터가 기초과학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,
바로 이 물질 반물질 비대칭 문제에 접근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거죠. 고전 컴퓨터로는 사실 엄두도 못 냈던 복잡한 핵 내부 현상을 모델링하면서 양자 컴퓨팅의 엄청난 잠재력을 딱 증명한 겁니다. 앞으로 하드웨어 성능이 더 발전하면요, 이 기술은 뭐 렙톤수 보존 법칙 위배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주 초기 상태와 관련된 다른 종류의 대칭성 깨짐 현상 연구에도 확장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. 확실히 그 사라진 반물질 미스테리를 푸는 여정에 뭔가 강력한 새 장비가 딱 합류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비록 뭐 시뮬레이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뀐다는 건 정말 중요한 진전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. 아직 관측되지 않은 현상까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라면 앞으로 또 어떤 숨겨진 우주의 법칙이나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의 또 다른 모습을 밝혀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? 이 기술이 열어갈 새로운 발견의 시대를 생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.